초하 안녕하세요.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하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초하 8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셨나요? 제가 주말 동안 보이는 매수 매도량은 가짜다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짚어보면서 잠시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지금 보시면 여기가 또 물량 겹전지네요. 여기에서 이제 또 롱과 숏의 세력이 좀 부딪히는 중이다라고 좀 설명이 되고요. 우선 지금 보여지는 모습 자체는 우리 저번 6월 달에 좀 하락 왔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. 6월에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보였던 그때 모습과 좀 유사하다라고 같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왜냐하면 지금 5일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좀 역배열로 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이때 보시면 이때 보이는 거랑 똑같은 하락, 좀 하락 시작점처럼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말아 올려주는지 그리고 물량 격전지에서 롱의 세력이 우세할지 같이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자, 우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왜 손절 사인을 내지 않나요, 초아님?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자, 손절은요, 사실 이제 사람들이 아셔야 돼.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돼요. 자, 플러스에만 관심이 있어요, 우리가. 플러스 100만원, 뭐 1000만원, 뭐 몇 퍼센트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, 마이너스를 방어한 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지가 않아. 오히려 손절을 마이너스 3%를 했다라고만, 마이너스 5%를 했다고만 이제 알기 때문에 이 손절, 방어에 대한 관심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. 결국엔 이거를 이제 하면은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경우가 크게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손절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저는 좀 그거랑은 좀 아니에요. 지금 아셨다시피 저희는 마이너스 3% 미만으로 좀 손절을 잡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단기 하락으로 강하게 나오기 전에 제가 이미 전주 15일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펌핑이 나오는 코인들 하나씩 뺐어요. 그쵸?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3% 미만으로 대부분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. 왜 이렇게 정리를 했냐? 왜냐면 이거 안 내려오면 끝인데 왜 그렇게 했냐라는 질문 들어도 어쨌든 지금 제 돈이 그렇게 마이너스가 찍히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기가 쉽지가 않죠.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좀 어떻게 좀 도와드리고 싶었던 마음에 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지금 그래서 제가 조금 손절을 좀 3% 미만으로 좀 잡아서 했고 지금 진행이 돼서 좀 많이 시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. 자, 어쨌든 이게 그냥 제 마음이에요. 그 마음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좀 하락 추세 전환이나 상승 추세 전환 있을 때 강한 좀 상하방의 움직임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유튜브랑 좀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락만 있는 게 아니죠. 하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꼭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또 큰 돈이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항상 하락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여기서 또 추세 전환 되면서 강하게 또 올려줬어요. 이런 상승도 오기 때문에 지금 좀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게 이렇게 하락을 이끌어간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자, 우선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. 시장에 좀 매수가 부족하게 된 시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. 자,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물량 격전지에서 우리 롱과 숏의 싸움이 있었는데 롱은 누가 걸었냐? 우리 개미들의 왕개미 세력들이 걸었고 숏은 기관이 걸었다 했어요. 그래서 이 물량 격전지에서 만났고 이 세력의 상승 우리 롱의 물량이 24점 몇이었죠? 24
0.2 이상 여기가 1차 TP였어요. 1차 포인트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좀 물량을 정리하면서 우리 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졌기 때문에 좀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자,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. 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시장을 꼭 아래로 잡아 끈다. 그래서 별의별 소문을 내면서 좀 여러 가지로 시장 상황들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또 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있어요. 지금 시장에 MEXC 등 16개 해외 거래소 이르면 다음 주 접속 차단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을 겁니다. 자,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 MEXC 쓰시는 우리 분들 많을 거예요. 여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우리 맥시 포함해서 사용하시는 것 있다면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좀 숏의 물량이 강하게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만 있는 우리 코인들 있어요. 여기 이 거래소 안에 있는 코인들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거래소가 없고 우리 코인들은 거래소마다 취급하는 코인이 다르니까 이 거래소를 썼다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거래소의 안에 있는 이제 그 특별한 코인들 좀 잡코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좀 이 코인들 좀 구매를 하려고 쓰셨던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코인들이 어쨌든 한국에서 차단이 된다면 좀 안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걸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이 거래소에서 이전을 좀 하면서 여기에 있던 물량들이 좀 빠져나가고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숏이 강하게 나온 것은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좀 의심을 좀 하시는 거죠. 저도 좀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것도 포함을 해서 좀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하락의 움직임이 좀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렇게 시장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. 그렇죠?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어쨌든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. 이런 애들을 단기적으로 먹고 빠지긴 조금 위험이 큽니다. 그래서 만약에 카이버나 뭐 스트라티스를 샀었다라고 치면 여기 아래에 조금 우선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겠죠. 뭐 2, 3% 식으로 이제 좀 마이너스 분량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얘가 좀 보통은 호재를 띄워주면서 달려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호재 뉴스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클레이튼 기반 코인들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 컴투스에서도 메인넷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. 클레이튼 기반 코인들 우리 빗썸에 있는 코인들이죠. 이런 코인들이 좀 흐름이 좋아요. 클레이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게임 코인들이 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우리 위믹스가 조금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업비트에서 위믹스가 29일인가 아무튼 저때 거래 중지가 잠깐 돼요. 그래서 그때 좀 이제 전체적으로 펌핑이 나올 수도 있다. 근데 이거를 다 같이 들어가긴 좀 위험하니까 들어가다고 하더라도 1, 2%로 짧게 손절 라인을 잡으면서 들어가셔라.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좀 이거예요. 이게 컴투스 메인넷 이거고요. 자, 이거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. 지금 특히나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7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. 근데 독일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얘네가 지금 우선은 같이 보셔야 될 게 있어요. 우선은 생산자 물가 지수랑 이제 좀 그렇죠. 소비자 물가 지수의 차이가 좀 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미 37.2%예요. 생산자 물가 지수에 비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좀 낮게 나왔었던 거죠. 그래서 어차피 좀 올라갈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 자, 이제는 왜 비트코인이 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자,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가뭄, 뭐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우크라 전쟁 이 문제들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좀 크죠, 이쪽은. 그래서 얘네가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요. 유로존이 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. 얘네 포함해서 독일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유럽
유럽 국가들은 원래도 그 빈부격차가 심해서 항상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. 원래도 어려웠던 애들이 이제 이번에 에너지 문제까지 겹쳐지니까 또 러시아가 지금 뭐 노후대에서 노드스트림 이제 또 말일날쯤에 3일간 또 중단한다는 이야기 좀 합니다. 자,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간에 얘네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이제 얘네는 더 이상 이제 좀 우크라이나에 제가 말씀드렸죠.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여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냥 빨리 던져주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 보셔야 되죠. 어떤 코인이 오를지를 그거에 맞춰서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. 지금 다 떠나갈 그런 코인들 사는 게 아닙니다. 이렇게 중지될 수 있는 코인, 위험한 코인들, 그런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코인이 오를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.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좀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좀 우리 유럽 국가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. 그럼 어쨌든 전쟁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조금 이제 그만하자는 이야기 또 슬슬 더 나올 거예요. 옛날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얘네가 끌고 갈 수 있는 한계가 겨울이라고 전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물려있는 거 이런 것도 어쨌든 전쟁이 조금 정지가 되고 중지가 된다고 하면은 많이 상승 올 수 있어요.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. 뭐 이런 거 아래 유료 톡방 이런 거 귀찮은데 무료 톡방도 귀찮고 한데 이런 거 그냥 새롭게 코인 들어갈 때 그냥 그때 들어갈게요. 돈도 아까운데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내일 당장 뭐 상승이 올 수 있고 그 여력이 언제 생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렇죠? 그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 두셔야 된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은행 지점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. 근데 이게 좀 제가 옛날에도 이제 좀 강의를 좀 다녔잖아요. 그때 같이 얘기했던 게 이 은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게 36시간을 근무하고 싶다. 노조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. 36시간 근무에 뭐 1억 원 정도의 연봉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? 지금 우리 창구 간 지가 얼마나 됐어요? 오래됐죠? 저도 오래됐어요. 저 창구 안 간 지 진짜 오래됐어요. 시간도 안 맞고 좀 그렇게 갈 필요를 또 못 느낍니다. 결국에 이 돈들이 어디로 빠질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카뱅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인터넷이 기점인 그런 은행들로 좀 갈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은행 지점들이 좀 서서히 문을 많이 닫고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카뱅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뒤이어서 보여줄 모습들이 누구의 벤치마킹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전 중국을 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 이제 발전이 생기려면은 중산층에 피해가 갈 때가 많아요. 특히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제조업 종사자들이 많았어요. 뭐 현대차 뭐 이런 제조업에 계셨던 분들이 중산층을 좀 이루고 있어.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좀 많은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. 80년대에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발전을 하면은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죽이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발전이 이제 서서히 조금 천천히 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이 집전화기 있죠. 집전화기 다음에 우리는 막 뭐 이것저것 많아서 삐삐도 있고 뭐 중간에 뭐 이것저것 많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집전화기와 이 핸드폰 결제 사이에 중간이 없어요. 중간이 없기 때문에 이 중간에 죽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른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90% 이상이 위챗과 알리페이를 씁니다.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죠. 이 위챗과 알리페이처럼 이제 좀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가 많아요. 이제 뭐 암호화폐를 그렇게 뭐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도는데 어쨌든 이 카뱅이나 이제 생각해보면 위챗과 알리페이 같은 뭐 디지털 위안화 이런 거 쓴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. 이런 이야기를 좀 돌릴 정도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위챗이나 알리페이를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좀 그런 모습을 보일 카뱅이나 이제 좀 삼성페이 같은 곳 있죠. 그런 곳에서 좀 만약에 좀 발전을 좀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발전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중국을 좀 따라간다, 중국에 후행한다라는 모습을 좀
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국을 좀 선례로 보는 게 지금은 좀 맞는 것 같고, 옛날에는 뭐 중국 뭐야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디에 좀 돈을 모이고 어떻게 좀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어쨌든 이왕이면 투자한 거 다 먹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? 투자한 거. 어쨌든 우리가 발전에 대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천천히, 좀 지금 당장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같이 좀 투자를 한다는 생각, 가치에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밀고 나가셨으면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런 것도 있는데, 어쨌든 지금 제 생각은 지금 취해야 할 그런 스탠스가 사실 명확하다고 생각해요. 여기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좀 매수를 좀 하셔야죠. 여기 21.9 여기쯤은 가야지 어쨌든 다음 하락 추세를 좀 대비하면서 좀 마이너스 3% 정도로 이제 좀 그 라인을 잡고, 손절 라인을 잡고, 정말 좀 돈이 몰리는 곳에 단기적으로 좀 투자하실 분들은 뭐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, 이제 좀 장기로 보실 분들은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것을 조금 대비를 해 놓으시면서 지금은 좀 평상시에 못했던 것들을 해야 될 그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좀 있으면 뭐 29일 날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을 띄워줄 거예요. 그 호재들을 좀 주목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용돈 번다 생각하시고, 가지고 있는 그 암호화폐 할당한 돈이 100%가 아니잖아요. 우린 전체 비중의 한 5%나 10% 정도로만 암호화폐에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. 이 중에서 5% 가지고 단타를 치는 겁니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지, 안 그러면은 불안해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고위험 투자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좀 많이 할당을 하면 위험하고 좀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.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현생을 좀 타격을 좀 많이 입히는 그런 행동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선 어쨌든 이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라 좀 길어졌는데, MEXC나 좀 여러 가지 쿠코인 포함해서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이 코인 거래소들 있죠. 이 외국 거래소들은 이제 앞으로 좀 거래가 제한이 될 거라고는 합니다.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바이비트로 뭐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얘네도 다 밟았던 수순이에요. 언제까지 뭐 정말로 막힐까요? 이런 이야기 있는데, 어쨌든 위험이 있는 것을 계속 떠안으면서 몰래 할 수는 없죠.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. 정리를 해야 되고,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마이너스 있죠. 이 비트코인이 보이는 움직임이 좀 이렇게 좀 하락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여기 거래소에만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조금 옮겨 놓으시는 게 좋긴 해요.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제가 내일 TV 방송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내용들, 그리고 더 좀 보셔야 할 내용은 내일 리스 TV 방송, 그리고 무료 방송 있습니다. 1시 반과 저녁 7시에 무료 방송 있기 때문에 이 두 차례에서 같이 좀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저 아래 링크에 있는 무료방 오시면 같이 보실 수 있고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때 좀 같이 보시면서 대처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비트초아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초아.